20대 때의 연애는 되게 불안정한 연애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약간의 언쟁? 저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을 수영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냥 잠깐 가볍게 라이트하게. 안녕하세요, 쥐라기들. 저희 집에서 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지우의 고민상담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연애 상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이제 그 플라워 꽃 꽂으면서 고민 상담소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쥐라기 분들이 사연도 보내주셨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연애 상담 편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연애 상담을 받고 싶은 쥐라기들 사연 보내주세요 해서 구글 시트로 다양한 사연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고민 상담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면 저게 틀리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같이 즐겁게 소통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도착! 상담이 도착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연들은 보통 모태솔로 그리고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20대이신 모태솔로 분들도 계셨고 30대이신 모태솔로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분인데 아직 연애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지금 뭔가 이 연령대의 모쏠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괜찮은데 오히려 주변 지인분들이 너 그래도 좀 연애를 해야 되지 않아? 막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럽고 내가 매력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모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까봐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되게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20대의 모쏠은 사실 이제 연애를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불안정한 연애를 많이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30대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를 또 조금 더 성숙한 연애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나서서 무조건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삶인데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연애를 하면서 뭔가 연애를 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정말 나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들 중에 제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남편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나도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연애를 하면서도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연애 관계를 통해 조금 완성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나는 꼭 연애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뭔가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문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 아예 시작을 못 하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흉흉하고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불안 심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집에만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되게 많이 활동적으로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집에서 방구석 연애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웃도어 라이프를 좀 즐기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소개팅도 생각보다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소개팅도 내가 내 지인의 지인을 진짜 소개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개팅 자리도 내가 뭔가 활동을 계속 해야지 그런 자리들도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구석에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없으니 뭔가 활동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예시로 저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을 수영장에서 만났잖아요. 내가 남편을 수영장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관계가 결혼을 할 관계로 발전을
할 거다라는 상상을 감히 해본 적도 없는데 정말 의외의 공간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집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보단 좀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라.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그만큼 많이 발벗고 뛰어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20대와 다르게 30대 문턱에 딱 서면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애가 결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죠. 연애를 시작하면은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연령대에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쉽게 뭔가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람 만나는 마음들이 더 신중해지고 결혼을 언젠가 해야지 싶지만은 연애도 귀찮고 결혼도 귀찮고 지금 편안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나이만 먹을까? 근데 나는 근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결혼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결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준비가 됐느냐 이거야. 결혼을 할 준비가 됐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결혼을 하면서 비로소 불안정한 나의 모습이 뭔가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내 반쪽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메꿔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혼자 있어도 괜찮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나의 삶들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결혼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도 조금 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온전히 좀 독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모든 걸 다 부모님이 케어를 해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준비가 스스로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딱 확립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배우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나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평생을 지금 이 100세 시대에 한 60년을 가까이 한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되게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 스스로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자를 찾는다는 거는 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태솔로 그리고 연애 어떻게 하는 건가요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모태솔로는 괜찮다. 사람을 천천히 만나도 된다. 그리고 너무 자기만의 어떤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두지 말자. 연애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참된 내 자신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많이 보자. 그리고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착을 하자. 그리고 30대의 결혼은 내 스스로 정말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찾아보자. 약간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연애 중인,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인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만나는 빈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자주 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말에 아니면 뭐 공휴일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 정도만 만나도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나는 빈도수 정말 중요하죠. 연인 사이에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이슈인데 저는 사실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이슈는 포괄적으로 되게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대 때의 연애는 되게 불안정한 연애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겪어봤으니까 저도 되게 어쩔 때는 엄청 심하게 집착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되게 내려놨다가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정말 업앤다운 심한 사람이었어요. 네. 만나는 빈도수가 나는 자주 보고 싶지만은 상대방이 자주 못 볼 것 같다.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이런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배려를 많이 서로 해줘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협의점이랑 타협점을 맞춰가야 되고, 서운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본인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만나지 못해 서운함을 느끼는 주라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조금씩 만들어두면은 남자친구랑 함께 보내지 않는 그 시간들이 너무 서운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울적하거나 외롭다는 거를 좀 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20대 때 혼자 있는 게 싫고 계속 남자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만사가 귀찮고 이런 삶에 너무 피로에 쩌들어서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해진 상황이지만서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는 더 그런 게 여유가 생겨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주라기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봐라. 그러면 남자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작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정말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대화를 할 때마다 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혹시 몰라 또 다른 사람을 나중에 만날 때 되게 좋은 경험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를 더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두 번째도 진짜 대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싸운 후에 푸는 방식. 이건 정말 많은 커플들이 고민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싸운 후에 바로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진 후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약간 감정이 격양되지 않았을 때, 사실 이거는 정말 영원한 숙제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연인 사이에서 조금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대화를 해야지만은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대화를 하면서 화내지 않기.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격앙된 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감정선도 갑자기 확 업되면서 원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다 흐지부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지만 차분한 컨디션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저 같아도 그래요. 저는 원래 답답함을 못 참는 성격이고, 오빠도 답답함을 못 참는 성격인데, 이게 불과 불이 만나면 아주 활활 타오르거든요. 파이어가 되는 건데, 저는 오빠랑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싸움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되게 소소하게 약간의 언쟁? 그치만은 그날 바로 화해를 하는 편이에요. 바로 대화를 하고. 근데 이게 저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20대 때는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 화내고, 왜 전화 안 받고 뭐 하냐 되게 잔소리하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이게 몰라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사람이 많이 좀 성숙되어 가는 딱 단계에 들어서니까는 기다림의 미학을 캐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천천히 서로 배려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해답은 없지만은 쌍방으로 이해를 할 줄을 알아야지 이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브레이크업 하시라는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이슈는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우선 저희 집 분위기는 되게 캐주얼하고 엄마랑 아빠랑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집안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다 상이한데, 저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인 사이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20대 때 되게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좀 이건 처음 오픈하는 거긴 한데 굉장히 오래 만났습니다. 6년을 넘게 연인 사이였는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30대 되기 전에 20대 후반에 정리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알겠다를 저도 깨닫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은 저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허락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좀 진중한 대화를 먼저 허심탄회하게 트고, 왜냐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이들은 나중에 본인이 되게 많이 힘들어져요. 나 혼자 온전히 선택해서 가족들이 나를 이제 응원해주지 않는 결혼, 그리고 그런 연인 사이는 나중에 굉장히 저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들이랑 정말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님께 어떻게 알리는지, 그리고 사귄 지 얼마 만에 알리는지 너무 자유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막 일주일 만에 이야기한테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야기 자체를 안 했던 적도 있어요. 사실 20대 때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그냥 잠깐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만나는 사이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20대 후반 30대가 딱 되고 나서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부모님도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저도 조금 더 편한 연애를 위해서 그냥 오픈을 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는 만나보고 말씀을 드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냥 어렵나? 그냥, 조금 다를 수 있지.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 이 정도? 그러면은 되게 궁금해 하시죠, 당연히. 그럼 그때 이야기하는 거고.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난 이야기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왜냐면, 왜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답답하다, 부모님한테 나는 그걸 공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너무 막 그걸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많은 부분들을 자식들한테 져주십니다. 무한 이기적으로 구시지는 않아요. 대화를 많이 해보고, 오히려 내가 걱정했던 거에 반도 안 미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화를 해보시는 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연애 중인 연인 사이의 이슈에 대한 거는 일단 연인 사이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해보기,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베이스로 깔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기, 큰 소리 내지 않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는 거는 반대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본인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얼마 만에 알리시는지 이런 거는 본인 자유니까. 저는 근데 한 2, 3개월 있다가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나이스한 것 같아요. 왜냐면 2주 뒤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는 거야. 1년 뒤에도 뭐 헤어질 수도 있지만 한 2, 3개월 정도 겪어보면은 대충 이제 답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이야기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엄마 아빠랑도 대화 많이 하기, 연인 사이에도 대화 많이 하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위기의 연인들, 위기의 데인저러스 커플들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연인일 때랑은 다르게 정말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단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우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도 6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랑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서요.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지우님도 그러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모태솔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준비를 할 때에는 내가 정말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결혼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타이밍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저는 사실 20대 후반에 만났던 남자친구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달랐어요. 나는 그냥 지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파악이 잘 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내가 뭔가 너무 불안정하지 않은 타이밍이고 근데 상대방 또한 그러하면은 되게 술술 풀려요. 결혼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부모님과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술술술 풀리는 편이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6년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내 자유인 거고 내가 뭔가 할 준비가 되면 하는 거니까 전 동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그냥 밖에서 잠깐 만나고 밖에서 뭐 여행 가서 잠깐 한두 번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오래 있어보고 이런 거랑 다르게 이 사람이 온전히 나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필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너무 그거를 뭔가 트렌드에 따라서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금의 내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뭐 내가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시댁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주하게 하면서 내가 원래 나 싱글일 때의 정지우의 모습이 뭔가 주부로서의 정지우로 되게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저는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나의 것을 계속 자아실현을 하면서 내 그런 경제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오빠도 저한테 존중을 해줬고요. 저도 오빠의 그런 일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서로 뭔가 되게 많이 바뀌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되게 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너 왜 밥 안 해놨어? 너 왜 이거 안 해놨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바쁘니까 둘 다 일하니까 그냥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나가서 외식하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닭가슴살 정도로 해결하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 바쁜 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나이스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 분배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의 지금 현재 싱글일 때의 내가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전 결혼을 선택을 했고 그 이야기는 오빠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다 다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내가 많이 바뀌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천천히 바뀌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결혼 과정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탄하게 준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거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 예비 부부들인데 금전적인 것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사실 결혼식 자체도 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에도 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일단 당장 서울에서는 진짜 집 이슈가 너무 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구비를 하려면 되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이 서로 가치관이 맞아야지 좀 순탄한 결혼 과정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많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이슈가 많잖아요. 신혼부부들 대출 요즘 문제 많다. 맞벌이인데 연봉을 합산해서 얼마 이하여야지만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 한도가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개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마련했던 부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신혼 가정 같은 경우도 너무 저렴한 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신혼 가전 살림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주 바꾸질 않습니다. 가전을 한번 사면은 진짜 10년 막 5년 10년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 살 때 좀 탄탄하고 짱짱한 걸 사시는 게 훨씬 더 오래 써요. 훨씬 더 오래 쓰고 자잘자잘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나는 막 인테리어 막 이렇게 집 꾸미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뭐 바꿀 때마다 돈 들어가잖아요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가전들을 그대로 두고 막 짜잘한 거, 뭐 소파에 들어가는 소파 커버 내지는 뭐 쿠션 그리고 뭐 러그 그리고 뭐 커튼 이런 정말 간소한 인테리어 소품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바꿀 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들여서 한다 막 이런 선입견은 그렇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가전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사두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냉장고나 저는 침대 같은 경우도 저 싱글일 때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서 쓰고 있어요. 꼭 새 거 살 필요 없잖아. 네. 내 몸은 이만한데. 침대 이만해요. 네. 미키랑 같이 굴러다니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친구들, 지인들끼리도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가전 받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다이슨 공기청정기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고 너무 잘 쓰고 그런 가전제품들은 지인들끼리도 이렇게 선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전 살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받지 말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왜냐면 내가 모아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 현실은 이건데 이상은 이만큼인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와의 타협, 그리고 예비 남편, 예비 부부들끼리의 타협, 그리고 부모님과의 타협도 좀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는 체크하자. 네,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항들. 왜냐하면 결혼은 정말 현실인데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면서 삶을 공유하고 삶을 나눠가면서 진짜 협의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같이 해결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안에 거짓이 있다.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빚이 있다. 이래버리면 사실 관계가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빚이 있냐 마이너스 통장 있냐, 뭐 이런 것들, 대출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던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고, 가정 같은 경우도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최대한. 그래야지 오래 씁니다. 정말 오래 써. 냉장고, 내 옛날에 쓰던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진짜 7, 8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썽썽해요. 고장도 안 납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축의금 대신 이거 해달라. 나는 그렇게 많이 해줬어. 축의금 대신에. 그리고 취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나이스했던 건 남편이, 전적으로 지우의 선택 이즈 베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또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알아? 내 선택이 베스트지만 너무 관심이 없으면 나 혼자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의 피드백. 너가 고른 흰색 너무 좋다. 여기에 검정 이런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런 약간의 그런 그 조미료.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으면 이러면 너무 성의 없어. 그러면 이 결혼 나만 하니? 나 혼자 하니? 나 혼자 버진로드 들어가는 거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되게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연애 고민 상담소의 사실 키포인트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저는 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비싼 돈 많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저도 사실 진짜 남편이랑 둘이 1,000만 원씩 모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 자체의 준비에 대한 거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웨딩홀을 너무 비싸지 않은 거를 잘 선택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게 다 했는데 막 너무 큰 돈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신혼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보내주셨던 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큰 틀을 나눠서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주관적인 이야기였고 너무 두서없고 너무너무 아무렇게나 업앤다운 심하게 이제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애 이슈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둘이서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대화, 내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결혼을 해서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매번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거든요. 그냥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많이 트라이 해보세요. 많이. 나는 오빠랑도 가끔 이야기해. 좀 더 놀아볼 걸 그랬나? 우리? 조금 더 놀아볼 걸, 좀 더 즐겨볼 걸 그랬나? 조금 더 나가볼 걸 그랬나? 막 이런 후회, 약간의 후회. 없진 않는데, 근데 또 돌아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지우야,
네가 나의 최선이다. 그리고 나도 오빠한테 오빠 네가 나의 최선이야. 서로가 서로의 최선임을 인정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많은 고민 상담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고민 상담소 2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3편은 뭘 하면 좋을까 또 고민되네. 제가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쥐라기들의 어떤 고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들을 또 전개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의 고민 상담소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하트, 여기 하트. 연애 고민 상담소라서 입었어.